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관세 정책에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자 투자자들은 이제 관세 무풍지대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선, 방산 등이 꼽히고 있죠. 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이동헌 파트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장님. 자, 이게 투자자들이 이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관세 공포나 뭐 관세 관련한 피해가 없을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상황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주가 꼽히고 있고 저기 또 전력기기 쪽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답답한 쪽이라서 관세 덜 때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이 답답하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통상 관세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업체들의 손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죠. 반덤핑 가드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이제 부족한 공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를 강하게 매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가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고 봤을 때 조선이나 방산은 약간 결이 다르고요. 전력기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많이 부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자체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해당 섹터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푸틴 대통령 곧 만나겠다, 빠르게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증시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오늘장에서는 보니까 뭐 대동기업, HD 현대인프라코, 현대에버다임 다 지금 좀 물량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런 건설 장비 업체들은 예측력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통상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수요가 일정한 반면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원자재 광산 투자라든지 이런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재고를 딜러들이 어떻게 팔고 얼마나 재고를 갖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그래서 원래도 변동성이 큰 산업이고 그런 상황에서 때를 잘 만났어요. 지금이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온 이후에 수요가 왕창 늘었다가 지금은 약간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때 재건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재건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건설 장비는 통상 이 브랜드 샀다가 저 브랜드 샀다가 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점유율을 좀 올려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들이 커지는 거니까 단기적으로는 재건에 대한 수요가 기대감으로 반영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은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다소 테마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고요. 근데 네. 항상 건설 장비 주식들은 네. 1월에서 3월에 많이 오르는 경향성을 나타내요. 계절성이 있구나. 네, 그 계절성이 네. 중국은 지금 춘절, 예. 우리나라 구정이 끝나고 예. 이제 전인대를 하면 항상 부양책을 내놓게 어허. 되는데 항상 이맘때는 기대감들이 더 붙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조금 더 나을 거야 같은 희망들이 더 붙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고 인프라 투자들에 대한 기대들, 중동이나 유럽 상황들은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들이 단순 테마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사이클까지 더하면 사이클이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강하게 지금 사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자라는 건 아닌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상황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동헌 파트장님 모시고 워낙 또 이쪽으로 보시다 보니까 조선 방산 위주로 해서 이제 관세로부터 조금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 했는데 참 조심스러운 것이 그동안 이쪽이 많이 올랐고 네,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하필이면 오늘 또 출연하신 이날 또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이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아마 이거 투자자분들이 자, 요 시점에서 뭔가 트럼프의 관세는 예전만한 타격감은 없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겁을 먹었던가 싶을 정도의 생각까지 들고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짜 무슨 죽집을 차렸나 뒤죽박죽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향후 이제 대응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올 만큼 다 왔나 아니면 아직 이거 장기 사이클에 뭐 중간 지점이라면 이거는 뭐 던지면 안 되는 거고 우선 조선 쪽 한번 조선 쪽은 사실 당선 직후 첫 그 정상간의 대화에서 바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던 대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지금 시점이 트럼프 향후 4년에 대한 방향성들을 예측해서 예. 미리 주가에 녹이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이미 녹여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급격하게 반영되는 시기니까 극명하게 주가 상승이나 뭐 하락, 그냥 수혜주랑 비수혜주를 구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가 올라간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가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다 하면 그런 피해주들이 상대적으로 리밸런싱 되면서 약간의 회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수혜주가 뭐 수혜가 없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하. 여기에 쏠렸던 수급들이 조금 풀어지면서 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이 향후의 4년에 대한 이 수혜는 확실히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사업가였는데 예. 미국에서 이걸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한국이랑 협력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두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우방국들에서 선박 군함이죠. 군함을 네. 건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통상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이게 한 연말쯤에 협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네. 그 배후에는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겠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흐름들이 쉽게 끝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주는 수혜주로 분류되고 그 상황들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 업종의 경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선박을 직접 뭐 건조하는 쪽이 있겠고 이제 유지 보수 정비하는 이제 MRO 쪽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하나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해군 쪽 그 MRO 사업에 지금 직접적으로 좀 진출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군함을 건조하거나 군함을 유지 보수하는 MRO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잠수함이나 군함을 만드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대표적이고요. 네. 이 두 개 업체도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 MRO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MRO는 메인터넌스가 유지가 될 거고 네. 리페어가 보수가 될 거고 네. 오는 뭡니까? 정비, 오버홀.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 예, 뭐 그런 그렇게, 식. 예. 오버.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걸 유지하고 정비하는 거를 네. 하게 되는데 이 MRO 비즈니스도 과거에 미국에서 사업을 따서 한 적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 군함 사업과는 아예 단절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 그게 시작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건조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건조를 해야 그러니까 직접 건조하는 네, 게. 직접 건조를 해야 거기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향후 규모도 훨씬 크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요가 미국 MRO는 뭐 연간으로 한 2, 30조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향후 한 30년 동안 펼쳐질 군함 건조 시장은 한 2,500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호호호. 예, 예. 그 규모상 차이가 있으니까 건조를 가기 위한 MRO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요. 건조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직접 건조 쪽으로 좀 탁월한 네. 기업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둘 다 잘하는데요. 둘 다. 뭐 과거에 지금은 둘 다 영역이 비슷하지만 잠수함 쪽은 하나오션이 좀 더 기술적으로 갖고 있고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수상함이나 구축함 같은 함정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약간 우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뭐 비슷한 상황. 중공업 하면 뭐 현대중공업이었고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 됐는데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은 방산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네, 이건 다 인가 사업이기 때문에 7, 80년대부터 계속 지속이 네. 되었고 삼성은 대신에 LNG 관련된 그쪽으로. 라인 LNG 쪽. 그러니까 미국 해군 함정이라는 이쪽은 이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을 봐야 되고 네. LNG선 쪽은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고.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참 그거 해서 우리가 방산주가 그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미국 방산 어떤가 싶었더니
이 대표적인 그 록히드 마틴이 10월 20일, 21일 그 무렵에 한 618불 이 정도 찍었던 이 주가가 지금 보니까 423불이에요. 네. 거의 30% 넘게 빠졌어요. 뭐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작년 10월 하순 접어들면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방산주는 올랐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 국방 지출 절반씩 줄이자. 절반으로. 자, 이런 제안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 가능성도 있고 한데 지금 그렇다면 요거 제1감으로는 우리 방산주의 악재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 상황들이 미국 방산업체들한테 피해로 다가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방산업체? 네, 미국 방산업체. 네네네. 군비가 줄어들 여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결이 좀 다릅니다. 말씀 주신 예.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예. 한국 방산업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예. 작년 11월이 아니라 올해 연초부터 해도 이제 2달이 안 되는데 60% 글쎄, 올랐어요. 엄청나죠. 예. 그 상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했을 예. 때 한국 업체들은 미국의 방산 물자에 대한 뭐 수주나 수혜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 군비 상황들을 보면 이미 러우 전쟁을 거치며 또는 중동 전쟁을 거치며 너무 많은 무기들이 소진됐고 예. 한국 업체는 이제 수주나 실적이 이제 계속 늘어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를 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들은 전 세계 방산에서 이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고 성장성이 제한돼 있는데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혜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방산주를 아주 단순하게는 가치주라고 하면 한국은 성장주가 그런 볼 식으로 수가 있습니다. 컨셉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이 미국 쪽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보면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네. 쪽도 수출량이 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무인 전투기가 대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빠르게 좀 개발하는 업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기술은 미국이 더 앞서 있긴 한데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장합니다. 전쟁을 했을 때 당연히 드론 같은 네네. 드론이 작은 무인 전투를 하는 체계라고 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국도 당연히 갖추고는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쟁을 당장 할 수 있는 실전 기술이라든지 납품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 한국이 탁월하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가능성은 지금도 계속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뭐라고 보세요? 성장성 측면에서. 지금 오른 순서로 보면 22년 2월달 러우 전쟁 시작된 네네. 이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예. 오늘도 완전 터지는데요. 네. 8%네. 와, 대단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예. 그 무기가 당장 쓸 수 있고 예. 수출 협상이 원활하고 그리고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체들 순서로 올랐어요. 예. 그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예. 하나시스템 이런 순서로 올랐고요. 이건 아직도 계속 갈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나 러시아랑 어떤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게 지정학적 안정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서 가자를 점령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에 관세를 높이는 것도 결국 자국의 안보를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종전을 이야기하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트장님, 현대로템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로템도 좋습니다. 이제 차이는 예. 현대로템은 K2 전차 탱크를 만드는 탱크고.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련장포 여러 가지 또 다른 체계들을 만드는데 수출해서 이 자주포가 훨씬 더 쉬운 그 협상 조건이었어요. 예. 자주포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무기이기 예. 때문에 그랬고 K2 전차는 전방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세부 협상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수주의 시차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이익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더 빨리 마진을 올려갔는데 현대로템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지금 대규모 계약, 폴란드 2차 계약이라든지 루마니아, 그 이외에 이제 중동 국가들의 수주 기대 이런 것들이 붙기 때문에 로템도 그대로 좋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가 작년에 한 10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바짝 시세를 냈는데 그냥 원위치 주저앉았거든요. 약간의 아쉬운 점인데요. 네. 그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22년에 예.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했는데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엄청난 마진이 거두고 있어요. 근데 예.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마진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어. 이유는 그냥 군용기 자체가 기술 개발도 많이 들어가야 예. 되고 전 세계적인 경쟁도 조금 심해서 마진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만 놓고 보면 이 뭐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도 협상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갈 테니까 뭐 한국항공우주의 절대 주가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라 생각하는데 상대적인 매력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저 LIG 넥스원도 한번 진단해 주시면. 네, LIG 넥슨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무기 체계들이 유도 무기라고 부르는데요. 예. 뭐 탄이 그냥 날아가서 그냥 그 원하는 좌표에 그냥 떨어지는 거라면 이걸 추적해서 이제 날아가는 유도 무기를 만드는데 예. 이거는 이제 다층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상대의 무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넥슨의 무기가 이제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어허.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싶어 할 텐데 예. 수요가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하는 거죠. 다만 폴란드에는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지금 누리는 엄청난 마진은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중동 국가들에서 대규모 수주들을 했고 음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사업들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네. 넥슨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쪽 볼게요. 이제 예전에는 참 전력 전선 쪽 좀 테마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게 꼭 전기, 전력량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빅데이터 센터 수주도 임박했다라고 하고 여기 또 구자경 회장 발언도 있었단 말이죠. 관세 자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 구자경 회장님의 이제 발언은 예. 미국에서 관세를 많이 제기하면 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미국의 전력 소비가 훨씬 늘어날 테니까 그에 그런- 따라서 이제 전력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시절에도 그렇고 리쇼어링을 강하게 주장했고 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제로 미국에 이제 공장을 계속 짓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세는 수혜가 될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나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도 이게 수혜가 되는데 다만 이거는 딥시크 쇼크처럼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이제 조정 여지들도 일부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들은 계속 지속이 될 테고 이 업체들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를 누려가는 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LS 일렉트릭이 이게 지난주에 전고점 금방 갔다가 네. 지금 한 이틀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주가 측면은 또 말씀하신 그 네. 업황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좋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그 정도 눈높이를 높이지 않았었고 그 이유가 송전이랑 배전으로 이렇게 구분해 봐야 되는데 배전 시장 이제 작은 전력기기를 하는 영역들은 변동이 원래 심해요. 네.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IRA 법안 같은 지원에 대한 수혜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 봤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들의 수혜를 다시 이제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의 전망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선하고 전력 관련주 여기에서 네.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거 또 시세난 종목들 말고 우리 파트장님 혹시 비장의 종목 없습니까? 요거 한번 눈여겨보시라 할 만한 거. 사실 지금 3년째 계속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좋다는 게 결론이고요. 여전히 뭐예요? 좋다. 이유는 지금 시대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 제가 보는 산업재들이 시클리컬이라고 표현하는 네. 사이클 산업들인데 상식적으로는 안 좋았던 산업들이 올라가거나 안 좋았던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키 맞추기 같은 게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시대를 저는 상식이 다 깨진 시대라고 정의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던 세계화의 물결도 없고 그렇죠. 미국이 독식하는 시장들이 깨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올라올 산업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가는 산업들이 계속 간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옛날 같은 상식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오늘 지금 많이 올란 종목들이지만 산업들이지만 이걸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 2, 3년이 좋았던 게 지금도 아직 안 꺼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네, 지금 주가가 오른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지금은 전력기가 약간 쉬었어요. 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괜찮고요. 신고가 근처에 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좋아요. 네. 그리고 조선방사는 조정이 중간중간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라면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서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방법이고, 이 4년 동안의 상황들이 지금 말씀드린 산업들에는 여전히 좋게 작용할 거다라는 거를 배경으로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